일단 그 영어에서 동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뭐이다, 어디에 있다, 그리고 뭐뭐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할 게 뭐냐면요, 바로 준동사인데, 그 준동사가 뭔지를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준동사를 왜 쓰는지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준동사가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까지도 다 말씀을 드릴게요. 편입에서 그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자, 일단 그 준동사라고 하는 거는, 자, 동작은 맞아요. 동작은 맞아요. 근데 그 동사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동작은 맞는데 동사는 아닌 이 친구들이 어떻게 존재하냐면, 일단 제가 한국말로 말해볼게요. 나는 원한다, 가르친다 영어를. 그러면 괜찮습니까 혹시? 원한다, 가르친다 영어를. 한국말이나 좀 잘 배우고 해야지 영어는 어떻게 가르쳐요, 그렇죠? 원한다, 가르친다 영어를 이러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나는 원한다, 가르치기를 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혹은 가르치는 것을 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왜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원한다, 가르친다 영어를. 왜 이상해요? 자, 영어든 한국말이든 한 문장엔 동사가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원한다, 가르친다 이래버렸으니까 동사를 지금 두 번 써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말에서 이상하면요, 영어에서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자, 영어를 써보면 I want to teach English 이랬어요. 자, 우리말에서 이상하게 들렸었죠.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풀어 썼을 때도 want 한 다음에 teach, 그럼 동사가 두 개네? 라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느껴지시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나는 원한다, 가르치는 것을 이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그럴 때 쓰는 거를 우리가 to teach, to 부정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to teach English, to 한 다음에 동사 원형이 붙은 걸 우리가 to 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to 부정사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런 게 있어요. I 한 다음에 dislike가 있어요. 나는 싫어한다죠. 자, 우리말로 해볼게요. 나는 싫어한다, 가르친다 영어를. 그러면 또 이상하죠. 싫어한다, 가르친다가 이상하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나는 싫어한다,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이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이럴 때는요, I dislike teach에다가 ing만 바꿔주면 돼요. teaching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dislike teaching English라고 해주시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거를 우리가 동명사라고 합니다. 자, 어떤 우리가 지금 준동사에 대한 정의부터 하고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자,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 의문점이 좀 생기지 않나요? 첫 번째 want라는 동사 다음엔 to teach로 돼버렸죠. 그리고 dislike 다음엔 teach에다가 ing를 붙여버렸죠. 이게 왜 그런 특성이 나왔냐면요, 자, to 부정사는요 이런 성격이 있어요. to 부정사는 미래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희망적인 느낌이 있어요. 약간 좀 계획적인 느낌, 구체적인 느낌, 그런 느낌. 자, to 부정사는 미래적이기 때문에 want라고 하는 동사가 어때요? 미래적이죠. 미래에 뭐뭐 하기를 원한다죠. 그래서 want 한 다음에는 teaching이 아니라 to teach를 해주는 거고. 자, 근데 반대로 동명사 같은 경우는요, 반대의 느낌이 있어요. 미래가 아니라 과거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반복적인 느낌, 그리고 중단하는 느낌. 보통 이렇게 과거적이면서 부정적인 느낌이 좀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그 투부정사라고 하는 건 느낌이 어땠어요? 좋은 느낌. 보통의 경우에 다 좋은 느낌인 겁니다. 자, 그리고 과거, 반복, 중단, 뭐 그리고 도피의 느낌도 있어. 과반중도라고 하거든요. 이 친구들은 자, 부정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동명사 자체에 부정성이 있기 때문에 dislike가 어때요? 싫어하는 거죠.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준동사를 두 가지를 봤는데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자, I am teach English 이랬어요.
나는요 이다. 비동사 am은요 이다의 뜻이죠. 뭐 있다 이다 되다 뭐 셋 중에 하나인데 나는 이다 뭐 가르친다 영어를. 그럼 이 문장도 찐따같이 들렸던 거예요. 왜? 동사가 두 번 나왔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중이다라 그랬을 때 이럴 때도 역시 teaching ing를 붙여줍니다. 자, 근데 보시면 여기서 teaching이라 그랬는데요. 위에서 teaching하고 똑같이 생겼죠. teaching English 똑같이 생겼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줌으로써 동명사랑 모양은 똑같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뭐뭐하는 중이라고 해석을 해요.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중이다라 그랬을 때 바로 걔를 우리가 이제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준동사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이 이런 거예요. 그 chicken is fried. 자, 이 문장 말고 you are loved by me. 자, 이 문장으로 한번 좀 써볼게요. 왜냐하면 우리 저번에 했던 문장을 좀 그대로 써보려고 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수동태라는 거 배웠죠. 수동태는 뭐예요? be 플러스 pp죠. 근데 그 pp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다 쓸 이제 pp를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수동태 하면서 bpp, pp라고 하는 건 수동 의미의 형용사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뭐뭐 받는, 뭐뭐 당하는 이렇게 니은 받침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수동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한다는 느낌이 좀 이제 생겨나는 거를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사실 크게 보면 준동사라고 하는 건 총 3가지예요. 투부정사가 있고 동명사가 있고 묶어서 이 2개를 우리가 분사라고 하니까 총 3가지가 있는데 자, 근데요, 여러분 좀 이제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때 ing하고요, 이때 ing하고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죠. 모양이 똑같이 생겼는데 해석을 좀 달리 합니다. 자, 두 번째 건 해석을 어떻게 해요? 나는 싫어해요.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죠. 자, 그러니까 동명사는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진짜 명사처럼 해석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뭐뭐 하는 것, 어떤 동작인데 걔를 이제 명사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해석이 딱 나온 거예요. 뭐뭐 하는 것 내지는 뭐뭐 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중이죠. 해석으로 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준동사예요. 그러면 준동사에 대한 이제 종류를 말씀을 드렸어요. 3가지가 있었죠.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분사가 있었어요. 준동사를 왜 사용하나요? 자, 한 문장에 자 적어보세요. 한 문장에 동사를 2번 쓸 수 없어서 그래서 사용하는 걸 준동사라고 해요. 자, 동작은 2번 쓰고 싶은데 동사는 한 번밖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거를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건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비교를 좀 하자면 투부정사는 미래적인 느낌이 있고 동명사는 과거적인 느낌이 있다라는 거에 한가표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요 2문장을 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studying English is hard. 자, 이 문장이 있어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문장도 있어요. Studying English is hard. 이 문장이 있어요. 그럼 우리 들었을 때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 라고 하잖아요. 어떤 문장이 맞는 거예요? 위에가 맞아, 아래가 맞아요? 위에가 맞다 손? 아래가 맞다 손? 둘 다 맞다 손? 둘 다 맞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첫 번째 문장은요, 투부정사를 이렇게 이제 문장 맨 앞에 주어 자리에 놓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바꿔보세요. It is hard to study English.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라 그래가지고 to study English 자체가 주어로 나온 건데 투부정사는 주어 자리에 있는 걸 싫어해가지고 앞에다가 it을 써주고 투부정사를 뒤로 보내버리거든요. 뒤로 보내버렸으니까 빈자리가 생겼으니까 그때 it을 쓰는데 얘를 가주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to study English를 진주어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시면 두 문장이 다 맞다라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근데 담고 있는 뉘앙스 자체가 좀 달라요. 자, 투부정사는 미래성, 그리고 동명사는 과거성이라고 했었는데, 자, 위의 문장은 언제 쓰는 거예요? 영어를 공부하는 건 어렵긴 어려운 건데 여태까지 어려웠던 느낌이에요? 앞으로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에요? 후자인 거예요. 제가 이제 편입 어렵다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죠. 공부할 게 많다 말씀을 드리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런 거예요. 앞으로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바로 to study English인 거예요. 자, 뭐라고? 미래성인 겁니다. 자, 뭐라고요? 미래성. 자, 근데요, 밑에는 어때요? Studying English is hard죠. 과거성이라 그러죠. 공부하는 거 어렵긴 어려운 건데요. 여태까지 어려웠던 느낌도 같이 드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영어 내신 시험 보고서 망쳤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거긴 한데요. 근데 예전에도 어려웠던 느낌이 같이 들어있는 거를 이때 Studying English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과거성이라고 합니다. 동명사를. 자, 그래서 그 현재가 있어요. 자, 어떤 과거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해서 현재로 딱 막혀버린 친구가 있고, 그리고 현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미래로 뻗어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동명사 있죠.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에서 딱 막혀버리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투부정사라고 하는 건 현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미래로 뻗어나가는 거를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근데 보시면 동그라미의 현재는 어때? 겹치죠. 그러니까 이 두 문장 둘 다 현재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둘 다 지금 현재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현재는 겹치니까. 근데 앞으로의 느낌인 건지 여태까지의 느낌이었던 건지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투부정사랑 동명사의 어떤 뉘앙스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러면 투부정사를 오늘 우리가 배울 건데 투부정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필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빨리 적어주시고. 자, 제가요 투부정사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투부정사가 뭔지, 그리고 투부정사가 왜 쓰이는지, 투부정사가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투부정사요, 일단 우리말로요, 배우다가 영어로 뭐예요? 배우다는 learn이죠. 그쵸? 근데요, 배우는 것은 영어로 뭐야? 거기에다가 to만 붙여주시면 돼요. 물론 ing를 붙여도 되긴 하는데 그 얘기는 있다 하고요. to learn, 배우는 것은 to learn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배우기는 영어로 뭐예요? 얘도 to learn이에요. 근데 얘는 뭐예요? 배운다는 것, 얘는 영어로 뭐예요? 얘도 to learn이에요. 그럼 조금 더 적지 마시고 이제는 배워간다는 것, 그럼 또 영어로 뭐예요? to learn이겠죠. 다 to learn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좀 적어볼게요. 제가 써드리는 것만 적으시면 돼요. 배울 이랬어요. 얘는 영어로 뭐예요? 얘도 to learn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배우는 걔도 영어로 뭐예요? 걔도 to learn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배우러, 여러분들이 이곳에 왜 왔어요? 배우러 오셨죠? 배우러가 영어로 뭐예요? 이쯤 되면 눈치껏 그냥 to learn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배우러는 to learn이죠. 그럼 배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얘도 to learn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자 봐봐. 자 기본적인 이제 동사라고 하는 건 배우다예요. 그냥 learn이에요. 근데 to를 붙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뜻이 생겨났죠. 배우는 것, 배우기, 배운다는 것, 배울, 배우는, 배우러, 배우기 위해서죠. 근데 얘를 다 to learn으로 퉁치는 거예요. 자 제가요 영어 하나 한번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It is hard to learn English. 한번 적어보세요. 자, 배우는 것은 어렵다. 영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4월달에 개념 완성 반으로 등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3월달에 계획이 뭐였겠어요? 영어를 배우는 걸 계획을 했겠죠. 자, 그럴 때 my plan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my plan을 주어로 쓰고 my plan is to learn English를 딱 써주는 거예요. 내 계획은 영어를 배우는 것이다. 편입학원에 가서. 그렇죠? 자, 이게 있고요. 그리고 왜 그런 계획을 했어요? 편입을 하려고 그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죠. 내가요 계획합니다. I plan. 내가 계획해요. 뭐 할 것을 계획해요? 영어를 배울 것을 계획을 합니다. I plan to learn English 이렇게 딱 해주시면 지금 다 어때요? To learn English가 다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고 해석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배우는 것, 배우기, 배운다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to learn English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비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얘는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에서 plan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으면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동사에다가 to를 붙였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명사 기능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to 부정사가 명사 기능이 되는구나. 주어 자리도 들어갈 수 있고 목적어 보호 자리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자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Here are many students가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뒤에다가 to learn English를 딱 써보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학생들이에요?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인 거죠. 그렇죠?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 혹은 배울 학생들이라 그랬을 때 여기서 to learn English가 똑같이 생겼는데 해석은 어떻게 돼요? 저 왼쪽처럼 해석을 하죠. 배울 학생들이죠.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to learn English가 앞에 있는 many students라는 명사를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to 부정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진짜 형용사처럼 역할을 하고 있구나. 영어를 배울 학생들인 거구나 라고 해가지고 to 부정사가 형용사 기능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to 부정사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죠. They came here.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는데 왜 오셨어요? 영어를 배우러 오신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to learn English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to learn English가 이제 역시 나왔잖아요. 근데 해석은 어떻게? 왼쪽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배우러 내지는 배우기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죠. 근데요, 이때 to learn English는 어떤 역할을 해요? 그냥 they came here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곳에 왔어요 하고 사실은 문장이 끝났었던 거죠. 문장이 끝난 다음에 부수적으로 나왔죠. 부수적으로 나왔다.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사라고 하죠. 이때 to learn English는 없어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이때 to 부정사는 부사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으시고,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준동사 하고 있죠. 준동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투부정사가 제일 복잡하고 양이 좀 많거든요. 사실 뭐 분사를 제일 어렵다라고 하지만 사실 분사가 제일 쉽고요. 투부정사가 처음 배울 때 조금 까다롭긴 한데요. 이게 말이 뭐예요? 투 부정사죠. 아니부자에 정할 정의죠.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왜 저런 말이 붙었어? 잘 들어보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툴런 잉글리시고 여기서도 툴런 잉글리시고 여기서도 툴런 잉글리시잖아요. 근데 명사 기능, 형용사 기능, 부사 기능, 기능이 되게 많죠. 이 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로 못 정하죠. 그래서 못 정한다라 그래가지고 부정사라는 말이 붙어버린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투부정사예요. 자, 그러면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 시험에 나오는 게요. 그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총 세 가지. 투부정사는 그 첫 번째로 기능이 나와요. 기능이 뭐냐면요. 주어로 쓸 거냐, 형용사로 쓸 거냐, 부사로 쓸 거냐. 자, 그런 기능을 일단 이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투부정사의 동사적 성질. 그게 일단 두 번째.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자, 투부정사의 관용구문.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처음에 한 거는요. 투부정사의 기능이에요. 지금 어때요? 명사 기능, 형용사 기능, 부사 기능 대강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능을 말씀을 좀 드렸고 또 뭐가 있냐면 투부정사의 동사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투부정사의 동사적 성질.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무려 네 가지나 돼요. 무려 네 가지. 자, 네 가지로 분류를 좀 해봤는데, 자, 첫 번째로 투부정사는요, 그 동작이잖아요. 그럼 그 동작을 누가 하는지 말해주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필요할 때는 동작이다 보니까 그 동작의 주체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투부정사라는 동작을 누가 하는지 말해주는 걸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자, 그냥 동사도 주어가 있죠. 투부정사도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의미상의 주어는요, for 명사, to 부정사. 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성격 형용사 그리고 나서 of 명사, to 부정사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건 딱 몇 가지냐면 두 가지요. 자, for 하고요, of가 있는 거예요. for하고 of. 자, for하고 of 딱 둘 중 하나.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다 for를 사용하지만 근데 이제 앞에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으면 of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 무슨 말인지를 예문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It is important 이랬어요. 자,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It is important to pass the test라고 했어요.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그냥 이렇게 말해도 괜찮죠? 투부정사가 지금 이제 명사 기능의 주어로 쓰인 거예요. 가주어, 진주어 해가지고. 자, 시험에 붙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요. 보시게 되면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시험에 붙는 거 중요하긴 중요한데 네가 붙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너가 라는 말을 하고 싶죠. 그럴 때는요, 너니까 you를 써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you만 쓰면 안 되고 for까지 같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for you 이 부분이 바로 의미상의 주어예요. 네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가, 얘를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아, 투부정사가 어떤 동작인데 그 동작을 누가 하는지 말해주고 싶어서 쓰는 게 의미상의 주어구나. 이해되시죠? 어려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런 문장도 있어. It is kind가 있어요. 이 문장은 맞아요, 틀려요? 문법적으로는 어때요? 자, 친절하다, 나를 도와주다니 이런 거죠. 나를 도와준 것이 참 친절하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뭐 누가 친절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럴 때도 네가 친절하다라고 할 때 you를 써주는데, 이럴 때는 바로 of를 써줍니다. of. 자, 이때 kind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 바로 성격 형용사라고 해요. 그럴 땐 of you를 쓰고 역시 해석은 네가라고 합니다. 의미상의 주어로.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왜 of를 썼을까요? 자, 성격 형용사가 뭐 kind나 brave나 foolish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왜 of를 썼어요? 자, 사람은 성격을 뭐 해요? 사람이 성격을 소유하죠. 그렇죠? 이때 of는요. 소유의 느낌인 거예요. 소유. 가진다라고 하는 느낌인 겁니다. 잘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때 you 있죠, you. 이때 you가 사람인데 이때 you가 앞에 있는 성격을 뭐 해요? 소유하죠. 그럴 때 쓴 게 바로 of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for하고 of를 쓴다라는 거고,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는요. 해석을 어떻게 해요? 진짜 주어처럼 해석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은는이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투부정사의 시제가 있어요. 자, to RV가 있고요. to have PP가 있어요. 자, to RV, to have PP. to RV는 주절의 동사, 주절 동사와 같거나 이후 시점이에요. 그리고 to have PP는요. 주절 동사보다 한 시점 과거에 하나 옛날이란 뜻인 겁니다. 하나 옛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좀 고전적인 예문이긴 한데요. He seems to be rich가 있어요. 그리고 I want you to come back. 자, 얘기했어요. 일단 우리는 주절 동사가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주절 동사. 이때 seems, want 이런 애들을 우리가 주절 동사라고 해요. 자, 주절 동사인데, 자, he seems to be rich인데 to be rich라 그랬죠. seems가 언제예요? 현재죠. 그리고 to be rich도 언제예요? 현재인 거예요. 아, 그는 부자인 것 같다. seem to 이러면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seem도 현재고 부자인 것도 현재예요. 자, 그런 것 같은 판단하는 것도 현재인 거고 실제로 부자인 것도 현재인 거예요. seem to be rich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어때요? 나는 원한다. 내가 바라는 건 너가 곧 오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 우리 저번에 배웠던 오형식 문장인데 you가 목적어고 to come back이 있죠. want는 언제야? 현재지. 근데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거 언제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 자, 주절 동사보다 이후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때 to come은 언제가 돼요? 미래가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우리가 to RV 모양인 단순 부정사라고 해요. 근데 그런 말을 외우지는 마시고요. 문법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복습하실 때 활용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적어 드리는 거예요. 단순 부정사라고. 자, 근데 자, 사실 중요한 건요. to have pp란 말이에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to have pp인데 얘는요. 주절 동사보다 하나 이전인 거예요. 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he 한 다음에요. seems가 있어요. to have
been rich가 있어요. 자, 그리고 he seemed가 있어요. 이것도 고전적인 예문이에요. 완료 부정사를 설명하기에는 seem만큼 좋은 동사가 없어요. 봐요. to have pp를 쓰면요, 주절의 동사보다 옛날 일로 말하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여기서 seems 언제예요? 현재죠. 그는 그런 것 같다예요. 부자인 것 같다예요. 부자였던 것 같다예요. 자, 뭐뭐 판단하는 거는 지금이에요. 그런 것 같은 건 지금인데, 근데 부자였던 건 옛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to have be는 과거에, 그렇죠? 과거에 부자였던 것 같다. 근데요, 밑에는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자, 여기서 seemed가 있죠. 이때 seemed는 뭐냐면요, 과거잖아요. 그랬던 것 같았다예요. 그랬을 때 to have been rich를 쓰면요, to have be는 주절보다 하나 이전이죠. 그래서 이때 to have be는 대과거예요. 대과거. 주절보다 하나 옛날. 그래서 to have pp를요, 우리가 완료 부정사라고 하거든요. 자, 어때요? 여러분, 여기 있는 to have been하고 여기 있는 to have been하고 모양은 똑같이 생겼죠. 근데 실제로 나타내는 시점은 얘는 과거고 얘는 대과거죠. 그래서 완료 부정사라고 하는 건요, 자, 완료 부정사의 실제 시점은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절 동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를 우리가 바로 상대적 시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완료 부정사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 부정사를 아는 것보다는 완료 부정사를 딱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to have pp라고 하는데, 근데 뭐가 들어 있어요? 우리 시제 배울 때 have pp 배웠었죠. 현재 완료 배웠죠. 근데 여기서 have pp 앞에 to가 붙어 있죠. 이 have pp는요, 참고로 현재 완료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좀 연속성의 시점이었잖아요. 근데 to have pp는요, 연속성이 아니라 그냥 점이거든요. 과거이거나 대과거이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때 have pp는 현재 완료랑은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현재 완료랑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정사의 시제를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2개 남았어요. 자, 뭐냐면 to 부정사에 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능동이 있고요, 수동이 있어요. 능동일 때는 to rv이고 수동일 때는 to bpp. to bpp. I want to love you 이랬어요. 그럼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요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to love you라 그랬는데요, 이때 to 부정사가 지금 이제 어떻게 생겼어요? 능동인 거예요. 그럼 직접 하는 행동인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다예요. 그렇죠? 근데 I want 한 다음에 to be pp를 하고 싶어요. to be loved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to be loved가 되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to 부정사의 수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동,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동사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동태 때 배웠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love는 능동이고 타동사지. 그러니까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목적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밑에는 어때요? I want to be loved by you죠. 이때는 타동사의 수동인 것이므로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정동사랑 준동사랑 똑같은 성격인 거예요, 사실은.
쌤, 그럼 투부정사는 능동이면 무조건 목적어 나오나요? 아니, 타동사니까 목적어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동사면 목적어 필요 없겠죠.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여러분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요. 자, 동사적 성격이 있어요. 자, 마지막이 투부정사의 부정어거든요. 부정어 not하고 never는요 무조건 앞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사실 투부정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준동사들은 부정어를 바로 앞에 둡니다. not 투부정사, not 동명사, not 분사예요. 바로 앞에 둬요. 그냥 위치만 물어보거든요. not to예요. not to. to not 그러면 안 돼요. not to가 맞아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다 not이 어디? 앞에. not to, not 동, not 분. 오케이. 일단 이렇게. 일단 이 정도로.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분 정도 뭘 했냐면요. 노트를 필기를 했는데 그 투부정사하고 준동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준동사 왜 써요? 한 문장에 동사를 두 번 쓸 수 없어서 쓰는 거예요. 자, 준동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떻게?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분사가 있어요. 투부정사는 미래성인 거고 동명사는 과거성이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해석이 되게 다양한데 그걸 하나로 정할 수가 없죠. 명사기능, 형용사기능, 부사기능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부정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요. 시험에 나오는 게 세 가지 줄기가 있는데 자, 기능하고 동사적 성질하고 관용구문을 물어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1번하고 2번을 계략적으로 정리를 좀 한 겁니다. 아주 베이직한 수준으로. 그다음에 관용구문 사실상 이제 그 3번이 제일 중요하긴 한단 말이에요. 제 같은 경우는요. 교재로 조금 더 살을 채우도록 할 겁니다. 일단 쉬었다가 할게요.